이재명 후보의 안전을 책임지는 TF단장을 겸하고 있어서 선거 2주를 앞두고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전혀 다르고 어렵습니다. 어쩌다 하루 있는 외부 행사 경호도 아니고 사실상 테러 위험이 없는 평상시 선거의 경호도 아니고 테러 경계하에 장기간 지속되는 선거 기간의 초긴장 경호여서 경호 관계자 모두 긴장과 에너지 소모가 역대급입니다. 보기가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후보의 국민 접촉 열망이 완강해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두 절대 경계의 각오로 가능한 최대한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최고 수준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이재명 후보를 안전하게 당선시켜 반드시 국가 위기 극복의 전면에 세울 것입니다. 국민과 지지자 여러분의 우려와 걱정을 알지만 세세한 것은 저희를 믿고 맡기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혹 후보와의 스킨십이 잠시 아쉬우시더라도 승리의 기대로 채워주십시오. 이재명 후보의 비전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근 40년이 다 되기 때문에 개정될 때는 되었습니다. 권력구조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관한 규정, 그리고 AI까지 포함하는 현대형 기본권의 신설, 그리고 약자에 대한 기본권의 강화, 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헌법 전반에 대한 개정, 전문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거 몇 개 조항 해가지고 적당히 권력구조 해가지고 권력 분산한다, 이런 개헌은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많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권력구조에 관련해서는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제대로 표현했다고 봅니다. 그 방향을.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헌법을 했던 사람으로서 국무총리 제도보다도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권한을 좀 강화함으로써 이 대통령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우리 보면 보통 이거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표현이 분권형 권력 구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제로 가되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약간 강화해서 견제를 넓힌다,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아까 다음부터 개헌안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한 3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헌의 시기와 임기 단축 문제입니다. 제가 선대위원, 여기 이 부분은 선대위원 자격이 아니라 헌법을 쭉 공부하고 했던 학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탄핵 가결 이후부터 저는 이미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4.10 총선에서 윤이 대패했을 때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고 보고, 그때 임기 1년 단축하고 중립내각을 꾸려서 하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엄 선포 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어느 집 개가 짖는 식으로 저는 그쪽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렇게 협박이 아니라 하여튼 꾸지람 비슷하게 듣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바로 그 사람들이 개헌만이 살 길이다 하면서 임기 단축하네, 빨리 하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보고 좀 한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헌의 시기는 새 정부가 들었으면, 새 대통령이 들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임기 후반기에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반기에는 지금 대내적으로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국가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하되 임기는 저는 단축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5년 보장을 원칙으로 하되 그 당시에 후반기에 가서 대통령이 국민적 신임을 잃거나 또는 어떤 국정 파탄을 일으켰을 때는 그때 임기 단축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임기를 단축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과거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은 국정 파탄을 일으킨 대통령이나 또는 한참 열세에 직면한 후보들이 어떻게 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게 상투적으로 나왔어요. 여기에 마치 동조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 보세요. 3년 하는데 1년 안에 개헌 안 만들고 2년 차 개헌하고 3년 차 정권 물려준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순전히 정략적인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임기를 단축한다는 그런 개헌은 필요 없다. 개헌 시에 가서 임기 후반기에 가서 그때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갖습니다. 제가 이거 선대위원장 자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강금실 선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연임 중임 가지고 마치 거창한 것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말장난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이 의도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집권이 가장 가까운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거야. 장기 집권 하지 않느냐. 저는 장기 집권 못하게 됐어요. 연임, 중임, 이걸 제가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8조 2항, 거기 보면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이건 연임을 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중임 변경, 이 중임제로 했든 연임제로 했든 지금 대통령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 조항부터 고치거나 폐지하면은 가능하잖아요. 천만에요. 이미 이 헌법 규정에 의해서 이 대통령, 지금 개헌하는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푸틴 약까지 들고 있는데, 러시아 헌법의 경우에는 128조 2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그걸 살짝 변형을 해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도 좀 뭔가 걸리니까 러시아 헌법 보면은 과거에 연임 제한 규정은 없었던 걸로 한다, 무효로 한다고까지 선언해놨어요. 그다음에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건 장기 집권 하면은 우리 어두운 헌정사가 생각나죠. 4.4 5.2 개헌, 삼선 개헌에 한 집권 연장, 유신헌법에 의한 영구 집권, 그리고 지난 12.3 윤석열의 쿠데타도 저는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가는 길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그쪽에서 뭐 하면 장기 집권에 대한 뭐가 있어요.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말이죠. 전혀 이거 염려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도 그 내용 중에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걸 하고 아마 이걸 계속 주장할 겁니다. 이것도 극히 정략적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하나의 표적적인 그리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은 말이죠.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 특권은 재헌 헌법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지금 존속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심지어 재헌 헌법을 기초했던 초고를 작성했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유진호 박사의 초고에도 이게 나와 있어요. 이만큼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통령 간선제 때도 이게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조항 폐지한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한 이 입법 취지를 밝혔지요. 이건 대통령이 막중한 대내유적 임무를 수행할 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통령에 대한 하나의 예우 차원이다. 그리고 또 이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인 특권이 아니라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렇게 헌재가 판단을 했어요. 이 조항에 대한 입법 취지를 과거 12.12 군사반란 사건의 공소시효 연장 관련 규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연역적 취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조항을 폐지해 버립시다. 그러면 바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한테 각종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올 겁니다. 심지어 뭐 민사상까지 뭐 하면 과거에 돈 빌려달라는 것, 돈 빌려간 것 달라는 민사소송도 제기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대통령이 막중한 국정을 수행하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또 국가적인 필요성 때문에 이 조항을 두는데 이걸 폐지하겠다? 어불성설입니다. 폐지할 것이 따로 있지. 그래서 지극히 앞으로도 우리가 내놓는 개헌안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흠집내기 차원에서 국가의 큰 틀을 걱정하지 않고 이 차원에서 공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고 국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개헌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특정 정파의 몫이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참여해서 국민이 이제는 박수 치면서 하는 국민 축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취약 세력에 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헌법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그런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